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3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경 경마는 제가 오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혼전도가 상당히 높고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1경서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그렇고요. 또한 오늘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이유가 약편성에 그러니까는 부진마 간의 경쟁, 기복마 간의 경쟁에서 예상을 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고요. 반면에 능력마 간의 접전 경기에서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능력이 나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능력에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에 준비된 승부 경주는 2경주, 5경주 A급, 6경주 승부처입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고 5경주, 6경주는 오늘 A급 메인으로, 특히 오늘 5경주가 A급 메인입니다. 5경주 여러분들, 정말 이 5경주 여러분들 오늘 저랑 한번 같이 한 배를 타시고 정말 한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이렇게 승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 루키 원경주죠. 최근에 거의 국산마 6등급 1등급, 그러니까 1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루키 원경주입니다. 상금이 국산마 4등급 상금이기 때문에 자, 모든 마필들이 강공이고 진검승부가 예측이 됩니다. 1경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고요. 또한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의 마필들이 추입성의 마필들입니다. 항상 이 단거리, 특히 하위 등급의 단거리 추입형 마필들은 항상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액경마 1경주 같은 경우에도 4번 마필이었죠. 4번 마필이 인기를 상당히 많이 모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출발이 빠르지가 않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와서 그냥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10번, 1번 그대로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제 1경주 역시 전개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인기 마필이 현재 3두의 마필. 이 중에서도 이제 5번 파이널 7, 4번 굿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들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굿이도 직전에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이 나쁘진 않았었고요. 파이널 7도 마찬가지죠.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앞선이 무너지거나 선행용 마필이 약세이거나 했을 때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냥 저로서는 안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늘어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멀티트라는 마필.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마들의 능력평가에 자신감이 좀 있고요. 이 멀티히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주 빠르진 않는데 늦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뒷심의 완성도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멀티히트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4번 굿이라든가 5번 파이널 7 이 마필들보다는 분명히 빨리 붙어줍니다. 그러면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여러분들 26조 마방의 유연명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거는 데뷔 전부터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강한 의지가 내포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의 능력, 전개 이점, 마방의 승부 의지까지 가미가 된다라면 1번 멀티히트에 따른 믿음의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필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멀티히트가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이고요. 6번 달릴레오라는 마필이 이 마필이 조금은 아쉬웠죠. 직전 경주에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그렇게 큰 늑발도 아니었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스타트가 나쁘진 않았는데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가 제대로 끊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뒷심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당시에 해운대 스타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해운대 스타가 4등을 기록을 했고 달릴레오라는 마필이 6등을 했습니다. 격차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가 두 번째 도전인데 6번 마필
저는 이 6번 마필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봤을 때는 금요경마 1경주였죠. 메타퀸이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그 마필 같은 경우가 데뷔전 때 부진했는데 제가 이번 경주만큼은 무조건 봐줘야 된다. 그래서 10번 1번 한방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신의 마필드 같은 경우에도 실전 적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이번 경주 6번 달릴레오가 두 번째 경주라면 충분히 이 마필은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령입니다. 목에 캐러멜 캔디의 자마, 예전에 대통령배에서 선전했던 남의 대왕이라는 마필도 있고요.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캐롤라인이라는 마필도 있었죠. 6번 마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8번의 온데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최선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1200보다는 1000m 레이스가 그냥 최선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리가 늘어났다 해서 이 마필이 종반에 한 발을 쓰는 게 아니라 1000m의 거리에서 그냥 꾸준하게 뛰어줄 수 있는 현재의 힘찬 정도라면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8번 마필. 3번 풀라인 터치 같은 경우가 전개가 상당히 좋죠.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이번에 앞선 전개는 1번 마필, 3번 마필, 6번입니다. 특히 3번 마필이 직전에 좀 따라가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남긴 했습니다만 직전에는 앞선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 이 서부 빅스텝 어마무시한 마필이었었고 영광의 에이스 만만치 않게 셌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이미 지난 9월달에 데뷔전에서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이라든가 뒷심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풀라인 터치를 저는 강하게 누립니다. 1경주를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 1번 멀티히트 강하게 누립니다. 1번 마필. 4번과 5번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좀 늦어 보입니다. 이 편성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마필들은 뒤로 돌릴 수 있겠고 누려볼 수 있는 마필들은 6번 달릴레오는 필요할 겁니다. 6번 마필, 여기에 3번 풀라인 터치. 제가 현장에서 일단은 멀티히트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는데 달릴레오도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1번과 6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3번 풀라인 터치, 4번 구디, 5번 파이널 7 이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겠네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경주는 고만고만합니다. 안 되는 마필 없습니다. 8번, 9번 마필, 10번 마필도 가능성 있는 마필들인데 다 안고 갈 수는 없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예상하다 보니까 역시 좀 더 압축해 드린다면 1번과 6번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6번. 여기에 3번 마필이 강력한 대항 마필이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4번과 5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여러분들 꼭 체크할 부분이 거리입니다. 1400m 레이스.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가 바로 먼저 이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경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마 선정이 좀 관건인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기로 모이는 마필은 3번 바람바람, 4번 닥터 펜타곤, 2뒤의 마필입니다. 바람바람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마필이죠.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 게다가 19조 소승의 마필. 데뷔한 이후에 이제 두 번의 경주를 준우승 우승이었는데 임팩트는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요. 단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감정적으로 이 마필이 성적이 좋구나, 19조 소승의 마필이야? 매니피 자만해?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 무조건이지 이런 게 아니라 바람바람은 여러분들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고 거리가 무려 1400m에 있습니다. 자, 이 1400이라는 거리는 1000m에서 1200 경험이 없는 가운데 1400을 뛴다? 웬만한 능력 마필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소위 이제 바람바람이라는 마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만 그동안에 두 번의 경주 편성이 상당히 좀 약했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마필을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5등급 1400m 레이스라면 세게 보진 않고요. 닥터 펜타곤도 직전에 승급전에 잘 뛰어줬습니다. 충분히 기대치는 있겠지만 저는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목할 마피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번 히든 찰리. 딱 기억이 나시죠? 정확하게 3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8번 히든 찰리를 놓고 드리머 부킨 주력으로 복승식 119.9배, 쌍승식 276.1배를 적중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히든 찰리는 그동안에 13번의 경주 동안 입상의 경험이 없었고요. 직전 경주가 첫 번째 입상이었습니다. 14번째 만에.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추적을 했었고, 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적을 했던 마필인데, 요때 딱 걸렸습니다. 10월 9일 경주 요때 걸음이 최적이 아니었지만은 좋습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은 걸음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직전에 이 경주가 어떤 경주였냐면은 드리머 부킨, 그레이트 비스, JSD 이런 마필들이 그야말로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던 신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었던 마필들이 많았었고요. 게다가 1200에서는 검증 필요한 마필들이 많았다. 그래서 히든 찰리의 이런 걸음의 변화라면은 1200거리 충분히 승화된다. 외곽의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는데 와 정말 멋지게 들어왔습니다. 멋들어지게 저한테 999 승부 주력 적중에 기쁨을 안겨줬던 마필. 다만 이제 여러분들 고민스러운 부분이 물론 이제 이번 경주가 직전 가동이란 5등급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오히려 직전 대비 강하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담 중에 오히려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변수가 생긴 게 안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서광주 기수의 기승에서 현재 권호창 기수로 교체됐고요. 제가 일단은 기승 기수의 역량이라든가 최근의 컨디션을 놓고 봤을 때 권호창 기수보다는 서광주 기수와 믿음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마필의 능력은 믿지만은 이 부분 때문에 기승 기수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러면 서광주 기수가 이번 주에 정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이 외곽에 있는 10번 딱 플로잉 리버라는 마필 쪽에 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잉 리버 쪽에 왜 서광주 기수가 선택을 했느냐? 플로잉 리버라는 마필은 그동안에 마찬가지로 6번의 경주를 치르는 과정 속에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초반에 좀 빠른 순발력? 요 정도만 보여줬던 마필인데 와 직전 경주에 5등급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1400댕을 받았는데 중반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편성에 이점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약한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직전 경주의 편성이 그렇게 약한 레이스는 아니었고 게다가 이제 직전에 플루잉 리바라가 이겼던 골든 포인트라는 마필, 이 마필이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입니다. 바로 8번 마필이죠.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8번 마필. 그러나 플루잉 리버가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저는 플루잉 리버가 직전에 편성의 이점, 거리의 이점 이런 게 없었죠. 편성 만만치 않았고 거리 부담이 있었고요. 조시가 났습니다. 완벽하게 이 마필은 뒤집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마필이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플루잉 리버.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저는 서광주 기수의 선택이 이 마필이라면은 일단은 10번 마필 쪽에 무게중심이 상당히 많이 기웁니다. 소위 말해서 마필 가격이 이 마필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는 액면으로 봤을 때는 바람이 19조 수승의 마필의 억대 마필, 플루잉 리버라는 마필은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냉정해 봤을 때는 바람은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1400 고사하고 1200, 1300 경주 경험도 없습니다. 플루잉 리버라는 마필은 1400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 직전 대비 부담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54.5의 부담 중량, 바람이 54의 부담 중량, 0.5kg 차이다. 저에 따른 선택은 이거는 이유 불문입니다. 10번 플로잉 리버, 이 마필을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냥 여건만 놓고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록, 능력,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2번 백구라는 마필은 제가 이 마필도 언급을 드렸는데 5등급선 이 마필은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중반에 추입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단
최근에 뭐가 아쉬웠냐면 편성이 일단 아쉬웠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이 종반에 막 힘을 쓰고 올라오는데 딱 탄력을 받고 막 하는데 경주는 끝나버립니다.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백구라는 마필도 1400의 여건이라면은 이마필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백구라는 마필. 공교롭게도 또 이마필은 2번 히든찰리와 같은 소속주의 마필이네요.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봐 줘야 됩니다. 5번 청마영웅도 일단은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은 있고요. 제가 이 3번, 4번은 아예 뺀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3번은 정말 불안합니다. 3번은 불안하겠고 승부경주 오픈을 한다면 저에 따른 일단 노림수는 10번입니다. 2번, 12번인데 현재로서는 10번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기웁니다만 현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찰리가 제 적중해서가 아니라 이마필 만만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시가 났기 때문에 특히 직전에 1200 다수의 짧은 주류에서 외곽에 늦게 날라왔죠. 간신히 역전했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는 1400m 레이스다. 이마필 또한 현재의 거리가 불리할 리가 없습니다. 이외 마필들은 이제 4번 닥터 펜타곤, 5번 청마영웅, 3번 바람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이 경주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목할 마필은 10번 플로잉 리버, 2번 히든찰리, 여기에 12번 백구, 이 3두의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다 혼전입니다. 정말 다 혼전이고, 다음에 이제 3경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해당 마필들의 좀 특장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기 마필은 게이트 순서대로 봤을 때 게이트 순서대로 3번, 4번, 5번, 8번, 10번인데 각진 한번 볼까요? 3번 용가리 같은 경우는 추입마입니다. 추입형 마필이고요. 4번 킹브라더 역시 추입형 마필, 5번 화랑베스트 마찬가지로 선입 추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일단은 이 마필도 뒷신발이 좀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아주 빠른 마필 아니고요. 물론 이제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화랑베스트가 3번, 4번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좀 더 빨리 붙어줄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 7번 금화구 포인트 선입 추입형 마필, 8번 어게인 터치 전형적인 선행, 10번 퀴넬리 전형적인 선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번 경기 여러분들 간명해 봤을 때는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왜? 앞선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들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마필들이 8번 어게인 터치, 10번 퀴넬리, 바로 5번 화랑베스트, 7번 금화구 포인트, 이런 마필들입니다. 일단은 금화구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높은 부담량 때문에 계속 아쉬웠는데 이 마필은 정말 운이 없었던 게 부담 중에 짐도 항상 높았었고요. 편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4등급에서도. 그래서 이제 편성의 오기라든가 부담 중량의 불리함이 있었지만 이번 경주 55의 부담 중이라면 제가 볼 때는 승부되는 여건입니다. 7번 마필. 화랑베스트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죠. 이미 요 마필도 국산마 4등급에서는 강편성에서 입상의 겸이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선입력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 직전에는 역시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계속 외곽을 둘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종반의 걸음이 나쁘진 않았었고요. 승부가 안 됐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직전에는 능력평가에서 의미는 없었고요. 요때 경주를 주목한다라면 이 마필도 역시 경쟁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 키를 짓는 마필은 외곽의 두 마리죠. 8번 어게인 터치와 10번 퀴넬리입니다. 이 어게인 터치는 우승 터치의 자마인데 혈통적인 기대치도 높고요. 현재까지의 경주의 임팩트는 정말 강합니다. 공백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이 마필이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된 그런 걸음이었고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최근에 부경경마공원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기수는 이용락 기수와 서강조 기수입니다. 물론 이제 윤영석 기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감량을 받는 만큼 최대한 뽑아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기수들인데 이용락 기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용락 기수가 19조 수승의 마필에 좀 기승을 합니다. 기승을 하는데 어게인 터치는 안장 교체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등짐을 좀 많이 빼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 부담 없고요. 뒷심의 경쟁력도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은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8번 어게인 터치. 자, 이 10번 퀴넬리라는 마필,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죠. 퀴넬리도 5등급에서 우승한 다음에 2번의 실적 경험과 직전에 3번째인데 이 9월 2일 편성이었습니다. 이때 편성이 강했었죠. 준우승이었고 불량주로였지만은 1분 25초 때 1400을 이 기록에 주팔했다는 것은 상당히 호기록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퀴넬리는 단순하게 빠른 마필이 아니라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이다. 이전에 이 마필은 추임력으로 1200을 우승을, 그러니까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전혀 이 마필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아니고요. 뒷심이 있는 마필이고, 그러면 직전에 이 마필이 왜 부진했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퀴넬리라는 마필. 어쨌든 이 마필은 추임력 발휘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거는 뭐 하위 등급의 경주였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4등급 레이스다 보니까는 좀 더 빨리 붙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좀 더 빨리 붙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그러면 퀴넬리가 직전에 10번 게이트였죠. 10번 게이트 착지 불량 딱 다리가 주저앉았죠. 주저앉으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출발 자체가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앞선에 붙지를 못했고요. 이 편성 자체가 역시 오르다라는 마필이라든가 뭐 청담 드라이브라든가 지난주에 오르다라는 마필은 또 들어오면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승급을 했는데 이 편성이 앞선이 좀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번이 착지 불량이 딱 되는 순간 서수훈 기수가 좀 무리수를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미 종반의 걸음은 불보듯 뻔하죠. 초반에 붙어줬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정상적인 발주라면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퀴넬리입니다. 퀴넬리. 제가 서두에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끝날 경주다. 그래서 8번 어게인 터치, 10번 퀴넬리, 7번 금화구 포인트, 5번 화랑베스트를 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겠고, 이 마필들 중에 이제 부진하더라면은 중반에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은 있겠죠. 그 마필들이 이제 3번 용가리와 4번 킹브라더라는 마필인데 이 뒤의 마필의 종반이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특히 3번 마필의 능력은 저는 세게 보진 않습니다. 4번 마필은 이미 4등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래서 3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배당이 많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일단 혼전도는 높습니다. 이번 경주. 그러면은 저는 우승 터치에 잠하죠. 어게인 터치를 일단은 믿고 합니다. 8번 마필 이번 경주 강하게 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축이 될 수 있겠고, 노림수는 10번입니다. 여기 7번이고요. 5번 마필 8번 축에 10번, 7번, 5번을 강하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8번 축에.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특징은 앞선 전개다. 이 내에서 그냥 종반까지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절대 뒷심이 밀리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지는 마필이 있다라면은 올라올 여지가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킹브라더라는 마필. 3번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능력을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3번 마필까지. 다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압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게인 터치를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경주고, 이 마필을 믿는다면 이거는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고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10번 퀴넬리, 7번 금화구 포인트, 5번 화랑베스트가 유력합니다. 차선책으로 킹브라더와 용가리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서되고요. 이번 경주는 좀 편성 구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성적이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들이 어떤 구미, 어떤 편성에서 잘 뛰었는지를 그 부분을 일단은 꼼꼼하게 확인해 본다면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10번 호랭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서야 이제 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뷔할 당시부터 기본기가 상당히 잘 갖춰진 그런 전력으로 저로서는 평가를 내렸었는데 공백 이전까지만 해도 활약이 상당히 좀 미흡했었고요. 다만 이제 공백기를 거치면서 마필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완성도도 많이 높아졌고 이 마필의 잠재력이 이제는 폭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특히 직전경제 이게 승급전이었는데 9월 30일 이 편성이 제가 편성 구미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강편성이었고요. 54의 부담 중량 절대 적지 않았었고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죠. DC 매력도 좋았었고요. 특히 호랭이라는 마필의 가장 호흡이 좋은 기수, 이 마필이 13번을 뛰는 가운데 준우승만 3회인데 이 준우승 3번을 다 박재희 기수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참고로 이제 박재희 기수는 9번의 이 마필의 기승에서 3번 입상이었고요. 적임 기수의 기승에 직전 대비 별정 비용 방식의 부담 중에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의 경주 5등급 동일하게 1800m 레이스 적임 기수의 부담량이 동일하다? 믿고 갑니다. 자, 다만 이제 현장에서 좀 볼 부분이 역시 퇴행성 관절염, 이 질병력이 10월 15일 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없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일단 현장에서 한번 체중 체크라든가 확인은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훈련 강도도 조금은 약해 보이고요. 능력은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10번 마필. 자,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가늠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이죠. 4번 6크라운이라는 마필. 와, 정말 이 마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직전에 이전에는 지난 3월 달이었죠. 이때 선임력으로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활약이 미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백기를 거쳤는데 520kg대의 마필이 직전에 490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30kg가 감량이 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바로 속된 말로 쐈습니다. 바로 우승을 했고요. 걸음은 정말 좋았었고 다만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 편성이 그다지 강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당시에 뛰었던 마필들이었죠. 6크라운, 다이아푸스 이번에 6번 마필이고 이게 퍼스트파크가 9번 마필, 연승브라보라는 마필이 11번 마필인데 이 마필 동일하게 리턴 매치입니다. 다만 이때 뛰었던 마필들은 6크라운을 비롯해서 다이아포스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구미가 그렇고요. 구미가.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 닥터 페르시아라는 마필, 이 마필은 3세의 마필이고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인데 역시 이제 5등급 레이스다 보니까 4세 마필보다는 이제 3세 마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닥터 페르시아라든가 위시럭이라든가. 그러니까는 이 마필들도 단순하게 이제 나이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닥터 페르시아라는 마필은 직전에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12번 게이트였고 여건 자체가 절대 만만치 않았는데 와,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 닥터 페르시아는 완벽하게 한 단계 또 올라선 모습이고 이 편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경주 7번 마필을 인정합니다. 7번 마필. 여기에 바로 이제 8번 위시럭입니다. 물론 이제 위시럭이라는 마필은 여러모로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왜냐면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5등급의 경주겸이었고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한데 제가 이 마필을 왜 높게 평가하냐면 일단은 뭐 직전 경주의 걸음 자체가 최근 대비 가장 좋았던 걸음이었었고요. 그러니까는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들고 중요한 거는 뭐 혈통하는데 혈통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일한 능력이라도 혈통적인 기대치가 높으면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성장의 여지가 있겠고 소위 말해서 이제 흐르는 피가 좀 틀리죠. 위시럭의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링더벨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모마이고요. 이 링더벨의 자마가 바로 위시럭인데 항상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혈통이라는 게 물론 다양하게 뭐 도시지 수치라든가 인덱스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중거리냐, 단거리냐, 스프린터냐, 아니면 마일러냐, 장거리형 마필이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부만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어차피 국내에 들어와 활동 중에 있는 시순마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된 마필들이고요.
한 해 아치아치 자마들이 100두 이상이 배출이 됩니다. 뭐 매니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부마는 크게 의미 없겠고, 과연 이제 모마가 어떤 형제의 마필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위시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높게 평가되는 이유가 모계열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링더벨의 자마가 현재 한 4대 마필 정도가 데뷔를 한 이유가 있고요. 고업이라는 마필이 대표적이죠. 지난주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1등급 마필. 이 마필이 1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이고, 고업이라는 마필이 있겠고, 최근에 신흥 강자는 말이 드리모브킨. 제가 앞선에 100배에 맞췄던 그 경주였습니다. 히든 찰리와 동반 입상에 성공했던 드리모브킨. 이 마필도 링더벨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번에 이제 모계열통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라면은, 최근에 이 마필의 성장세와 이 마필의 발전 기대치, 또는 데뷔할 당시에 저였다는 이 마필의 능력 평가를 감안해 봤을 때, 비록 5등급의 경쟁력은 없습니다만 이 마필은 제가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안장 자체가 김혜성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봤을 때 필히 주목할 마필은 말이 8번 위시럭이라는 마필입니다. 위시럭.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대략 되죠. 10번 마필은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4번 마필과 다이아포스라는 마필이 직전에 좀 잘 뛰긴 했는데, 이 편성의 구미는 좀 약했었다 라는 점이고, 7번을 저는 세게 인정하고요. 여기 8번 위시럭,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누립니다. 2뒤의 마필. 그러면 이제 4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도 현장에서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질병 내역이 좀 있고 훈련강도 좀 약하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전혀 이상이 없다면은 10번은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10번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저희 노림수는 7번과 8번입니다. 7번, 8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6크라운, 여기에 6번 다이아포스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여러분들, 저의 A급 메인 스무츠입니다. 이번 경주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A급 메인입니다. 자, 오늘 이런 경마에서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고, 외산마 3등급의 1800m의 거리인데, 정말 이번 경주는 외산마 3등급 부분에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냥 최강의 마필들이 아니라 랭킹 1, 2, 3, 4, 5까지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경에서 활동 중인 외산마 3등급의 마필은 몇 도 안 됩니다. 총 17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외산마 부분에서 3등급에 이 17뒤의 마필 중에 현재 나오고 있는 마필들이 랭킹 중에 1위, 2위, 3위, 4위, 5위, 7위, 8위 이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편성이 절대 만만치가 않고, 특히 외산마 랭킹에 속해 있는 마필들이 다 나왔다는 점은 이 마필들의 능력평가가 이미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해당 마필들의 능력평가 순대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이 다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마방의 준비 과정과 승부 의지, 가장 중요한 부담 중량, 해당 경주마의 기승기수의 호흡, 이런 부분에서 우열이 가려질 수 있는 경주가 됐고요. 변수가 있다면 이제 국산 마필들입니다. 현재 7번 트라이 엄프킹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11번 돼지 초이스, 이런 마필들이 국산마 3등급 부분에서는 또 강자급으로 속해드리는 마필인데, 그러면 과연 외산 마필이 세냐, 국산 마필이 세냐를 먼저 우선시 가늠해 봐야 됩니다. 국산 마필의 능력이 만만치는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외산마 3등급에 속해 있는 최강의 마필들이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만만치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외산 마필 쪽에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있는 4뒤의 마필, 5뒤의 마필 여러분께 설명드려 본다면은 1번 덩컨, 저는 가장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탑입니다. 이 마필이 탑이고요. 그 다음에는
8번 역전 명수. 2순위로 봅니다. 3순위는 5번 클린샷. 5번 클린샷. 4순위는 2번 워리어 클래스. 5순위는 6번 폭풍 언덕. 요렇게 순으로 외선마필에 분류가 됩니다. 외선마필. 자, 이 중에서 이제 1번 덩컨 같은 경우에는 부담력 이점이 상당히 좋죠. 물론 이제 이용락 기수가 기승하고 있긴 한데 박재희 기수가 기승한 워리어 클래스보다 능력은 앞서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마필의 부담량이 상당히 많이 감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전에 워리어 클래스, 폭풍 언덕, 트라이언프 킹, 덩컨, 역전 명수가 동일한 경주를 치렀는데 이때 덩컨이 졌던 이유는 부담 중량 차이였습니다. 상대 마필의 능력에 밀렸던 게 아니라 부담 중량 때문에 밀렸죠. 이때는 상당히 잘 뛰었죠. 56을 짊어지고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때도 클린샷을 이겼고 직전만 58을 짊어졌기 때문에 저도 직전에는 약간 좀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량이 대폭 주어졌습니다. 이번 워리어 클래스가 최근에 경기력은 좋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번 덩컨이 2번 마필한테 지리율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여기에 클린샷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도 워리어 클래스라는 마필보다는 좀 더 센 말인데 윤영석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현재 감량을 받았습니다. 주행사를 다시 바꿔 나왔죠. 공백기가 있는 마필. 다만 이제 주행사의 오름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윤영석 기수, 서강주 기수, 이용락 기수, 블루칩입니다. 다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들 일단 이번 경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례도 있고요.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역전 명수. 이 마필이 이렇게 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마필의 능력은 아니고 일단은 권호창 기수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 마필과의 호흡 자체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이 마필 한번 보실까요? 직전에 정말 전개가 너무너무 아쉬웠죠. 저는 뭐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역전명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초반에 선위권에 붙어줄 수 있는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11번 게이트였는데 이 마필이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계속 외곽을 돕니다. 출발이 나쁘진 않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권호창 기수와 이마필의 호흡이 조금은 아쉬웠다. 실제로 봤을 때는 좀 기술술이 좀 아쉬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계속 외곽을 돕니다.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자리도 못 잡고 그냥 계속 외곽을 돌고 오는데 거리 손실이 상당히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탄다라는 거는 마필의 능력이 좀 자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개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웠고요. 힘소지를 좀 많이 했죠. 계속 외곽을 놓으면서 힘소지를 냈고 결국에는 종반의 거리비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직전 경주 이마필의 능력은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다. 다만 이 부담 중의 이점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소위 말해서 역전 명수의 능력에 이 부담 중이라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워리어 클래스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이 마필은 56이면은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부담력 정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고요. 2번 마필. 그럼 유리할 마필은 1번 덩컨 54의 부담 중량. 여기에 클린샷 53. 역전 명수 53. 이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주목합니다. 이거는 뭐 능력 다 나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어설픈 능력 마필이 아니라 최강의 능력 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반면에 2번 마필은 좀 불안 요소가 있고요. 6번 마필도 이렇게 본다면 이제 부담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는 7번 트라이언프 킹이라든가 여기에 외곽에 있는 대지 초이스 뭐 이런 마필들로 가는 건데 대지 초이스도 좀 높습니다. 57이면. 자, 이번 이 오경주는 제가 준비된 오늘 A급 메인입니다. 3뒤의 마필을 강하게 추월드리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덩컨, 5번 클린샷, 8번 역전 명수. 이 3뒤의 마필의 여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3뒤의 마필 1번, 5번, 8번을 주목하면서 제가
저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그냥 충마 선정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주력 적중입니다. 임팩트 있게 자신 있게 오늘 1호 경마의 최고의 메인답게 주력 적중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호 경마 제5경주에 꼭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부경 6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부경 1등급 마필 최강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일단 혼전 경주가 됐고요. 이번 경주가 제가 오늘 준비된 이제 A급 마지막 승부처인데 저는 이번 경주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평가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 이거는 좀 의지가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변수입니다. 자 먼저 이 마필을 언급을 드려야 되겠네요. 바로 이 3번 킹 오브 더 매치라는 마필. 저는 솔직히 이 마필에 대한 능력은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현재 부경에서 활동 중인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입니다. 킹 오브 더 매치 가장 센 마필인데 이용락 기수의 기승에 3kg의 감량 2점까지 현재 54 원래대로면 이제 58이죠. 감량이 주어지면서 54kg입니다. 최적의 여건이죠. 저는 솔직히 직전에도 캐러커 클래식 경주에서 라운드 파이터나 마필이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킹 오브 더 매치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만큼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을 축으로 공략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아야 된다. 바로 이 킹 오브 더 매치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마필이 얼마나 무리를 했냐면 보실까요? 지난 6월달 YTN배 대상경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마필이 YTN배 부산광역시장배 오너스컵 이게 오너스컵인가요? 코리아컵 직전까지 캐리커 클래식까지 와, 이 마필이 최근에 무려 5번의 경주 연속 대상 경주 출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마필이 정말 센 마필이고 물론 이제 이해는 갑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요. 물론 상금이 큰 대상 경주라면 당연하게 능력 마필 출전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너무 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5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게다가 이 상대 마필들이 국내 최강의 라운드 파이터 위너스맨, 라운드 파이터 위너스맨 정말 최강의 마필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그동안에 이 마필은 상당히 많이 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경주가 일반 경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억대 마필이고 상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제 4세 마필 아직도 이 마필은 창창합니다. 아마도 내년쯤이면은 국내 최강의 마필이 돼 있지 않을까. 부경뿐만이 아니라 서울 통틀어서도 가장 주목할 마필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이고 결론적인 요지는 뭐냐면 이용락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부담이 짐은 많이 덜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이런 무리수를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과연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2000m 레이스라면 소위 2000m의 거리가 충분히 주어졌다라면은 상대 마필들도 어느 정도 능력 편차가 드러나겠지만 이번에는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는 일정 부분 본연의 타임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저부담력의 마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3번 킹 오브 더 매치가 뺄 수는 없죠. 안고는 갈 수 있겠지만은 의지를 과연 보이겠느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연타 대상 경주를 치렀던 마필들이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 쉬어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마주라면 능력 있는 김용관 조교사라 할지라도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은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3번 마필 그게 포인트고 이번 벌마이스타가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점핑존에서 상당히 잘 뛰었죠. 1200m 레이스. 다만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벌마이스타라는 마필은 스타트 능력에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이고요. 선행형 마필인 거 맞는데 직전에는 너무 편한 전개였습니다. 8월달 경주를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벌마이스타는 51을 집어줬고 예스 퍼펙트와 미라클 드리밍한테 이때 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편차를 보인 거죠. 이번 경주에 미라클 드리밍은 7번 게이트에 52kg를 집어줬고 예스 퍼펙트 53.5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벌마이스타라는 마필과 부담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8월 28일날 경주와 8월 7일 경주에서도 이 마필은 해피피버 부산한 갈매기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 경주의 거리가 되겠죠. 벌마이스타가 중장거리를 뛰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대상경주전이었는데 이때 꼴찌를 했습니다. 캐릭터 마이 경주 3세 기대주 간의 경쟁이었고 이 딱 한 경주를 제외하고서는 최근에 4등급 이상의 경주에서 이마필이 1400을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1월달에 4등급에서 3등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모로 이마필은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1200거리가 최적의 거리고 게다가 직전과 같이 이렇게 편한 선행은 쉽지는 않다. 외곽에 있는 서부캣, 미라클 드리밍, 부산한 갈매기, 판타스틱맨, 예스 퍼펙트, 더 세이버 만만찮게 빠르고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의 이점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2번과 3번이 다 불안하다. 다 불안합니다. 이대의 마필.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마필은 말이 서부캣입니다. 서부캣이 객관적인 능력은 킹 오브 더 매치라는 마필한테는 당연히 밀리지만 킹 오브 더 매치를 제외하고서는 이번 경주에 저한테 여러분들 그러면 킹 오브 더 매치 다음에 센 마필이 어떤 마필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5번 서부캣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5번 서부캣. 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쳤고요. 오랜 공백기였고 9개월 만에 출했던 8월달의 경주였습니다. 저는 이때도 공백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이 서부캣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51이면 정말 이건 되진 않겠냐. 정말 이거는 해볼만 하다. 거리 부담도 없었고요. 그러나 역시 의지가 좀 많이 약했습니다. 거의 뭐 최선 마무리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무려 57이었죠. 이거는 뭐 부담이 너무 높았습니다. 역시 의지를 보일 이유가 없었고요. 직전에 54. 이때가 저는 솔직히 최적의 여건이었는데 결국에는 초반에 거리차를 좀 극복을 못했지만 긍정적인 게 최근 대비 가장 좋았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말해서 완벽하게 이마필 호전이 됐고 그러면 이번 경주에 또 한 번의 서강주 기수의 기승에 55.5의 부담이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승부됩니다. 서부캣이라는 마필. 서부캣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1400에 특히 강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1400m 레이스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좋긴 합니다만 뒷심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요.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연이어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킹 오브 더 매치라든가 그리고 거리가 늘어난 벌마이스타가 인기를 모으는 여건이라면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은 바로 5번 서부캣. 제가 패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픈합니다. 5번 마필.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5번 마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찬스고요. 5번 마필 최적 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을 알고 접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을 알고 있으면은 과정을 놓고 보면 되죠. 이때는 공백기회 첫 출전. 이때는 부담이 57이면 너무 무거웠다. 이때는 승부가 됐는데 거리가 좀 짧았다. 그러면 이번에 1400에 서강주 기수의 기승에 55.5의 부담 중량 최근 대비 훈련 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캣이 이번 경주만큼은 절호의 찬스, 절대적인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5번 마필. 이외의 마필들은 앞선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스 퍼펙트가 직전에 국제신문배 때 어마어마대한 질주, 이 편성도 상당히 좀 강했었죠. 현재 53.5의 부담이라면 무조건 이 마필은 벌마이스타는 이깁니다. 미라클 드리밍이라는 마필과의 경쟁에서도 계속 우위를 점한 바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대 전적에 우위를 점하는 마필, 능력에서 검증된 마필이죠. 10번 마필. 9번 판타스틱맨 같은 경우도 26점만이 나오는데 이 마필도 52kg의 부담력이라면은 상당히 좋네요. 저는 뭐 단언컨대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또는 벌마이스타라는 마필이 최근에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긴 합니다만, 벌마이스타의 52, 판타스틱맨의 52면은 저는 단언컨대 이 판타스틱맨이라는 마필을 좀 더 세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이거죠. 과연 킹 오브 더 매치가 승부를 하겠느냐. 저는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등짐이 가볍고요. 뭐 승부를 안 한다고 해도 충분히 입상권에는 둘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역시 경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의지다. 의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고는 가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믿을 수 있는 마필, 강력하게 오늘 준비된 마지막 메인은 딱 이 마필을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5번 서부캐슬 놓고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총 6번의 경주가 다 편성이 짱짱합니다. 이게 약편성에 짱짱한 게 아니라 정말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가 대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기회로 보여지고요. 저는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이제 마무리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아쉬움도 있었고 오늘 마지막 경주까지 해서 오늘 1호 경마, 부경경마 현장에서 특히 2경주, 5경주에 입금, 6경주에 입금 승부처의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주차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호 경마 꼭 대승과 수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호공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